자, 그럼 지금부터 시험의 기술, 자, 2016 시험의 기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인사를 괜히 했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저랑 나중에 문풀반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좀 수험 기간이 1년, 2년 이상 된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가정 속에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업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반을 대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 경향의 특징이 어떤지, 특히 2014년, 2015년, 그러니까 기출 경향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그리고 수업은 제가 두 번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첫 번째 수업 한 번 하고 한 번 끊고 한 번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오늘 수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거냐,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기출문제에 대한 경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국사, 자, 마지막 문제풀이, 최종 마무리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잠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유형 끝장 내기 문제풀이반, 그래서 요거랑 연동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풀반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질 거냐, 여기도 좀 잠깐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험의 기술. 그래서, 자, 실제 이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출제되는 신경향들. 그래서, 최근에 또 복고풍이 유행하고 있어요. 2014년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2015년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예를 들어 6.25. 6.25 원래 최근에 많이 안 물어봤거든요. 그 옛날에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올해만, 2015년에만 6.25 3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외랑과 호란도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외랑과 호란도 나왔어.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뭐까지 나왔냐면, 북한이 일으킨 사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북한의 만행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사료제시형으로 해서 이제 자료제시형 문제가 한동안 아주 대세를 이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유형이 사라진 건 아니야. 근데 그건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제시문이 없는 그냥 이제 단순 문답형으로 해서 난이도를 좀 높이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최근에, 이건 최근 한 3년 경향인데요. 이 문화사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들어오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찍어서 들어오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변별력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가장 악명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방지 9급에서 올해 뭐가 나왔냐면, 경주지구, 문화지구 문제를 물어보면서 이 중에 남산지구에 속하는 문화재를 골라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제 멘붕에 빠진 거야.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문제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2014, 2015, 자, 최근 이제, 유형들, 자, 그런 것들과 함께 제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9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핵심이 보인다. 그래서 기출의 경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열심히 아니라 주로 이제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뒤편에 가서 할 건데, 일단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합격할 때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들도 예를 들어 남들이 절대 맞추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들을 내가 다 맞춰갖고 합격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걸 틀리지 마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될 거.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 높은 거. 그래서 올해도 내가 만날 확률이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내 경쟁자들이 맞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되게 치명적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법, 학습량도 모든 것들은 다 계획에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짧게 할게요. 하여튼 제가 들어가는 모든 시간에 첫 시간에 제가 사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도 계획이고, 공부의 끝도 계획이고, 그냥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계획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점검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이게 끝없이 돌아가는 거야. 되셨죠? 그리고 수험가의 스케줄표는 항상 거꾸로 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공부를 해서 첫 달, 두 번째 달 이렇게 공부를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 날이 꽂혀 있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날이 얼마냐. 그리고 남은 날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잡아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큰 계획은 2달 단위로 잡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수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시간 관리하실 때는 주 단위로 시간 관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특히 이건 제가 처음에 종합반 할 때도 그렇고 단과반 할 때도 그렇고 제 모든 수업은 사실은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 제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케줄 관리의 가장 핵심 뭐냐면, 잊으시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말이 좀 빨라졌죠?
왜냐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지겨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 빨리 하는 거야. 근데 저 나름대로 지금 숨도 쉬고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인데, 계획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엔 뭐가 없냐면 계획엔 연기가 없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계획은 이게 계획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야.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욱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행이 되지 않든가 불이행이 되든가 이행되든가 오직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만약에 내가 목요일만 한국사를 공부한다. 화요일날 고대 정치하고 목요일날 중세 정치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뭐 예를 들어 근세 정치 공부하고 근데 이렇게 갈 때 예를 들어 화요일 날은 스케줄이 지켜졌는데 목요일 날 만약에 깨질 수도 있잖아요. 뭐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 목요일 날 빵꾸가 만약에 났어. 근데 그걸 내가 주말에도 못 때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원래 목요일 날 해야 될 공부를 화요일로 가져가는 순간 망하는 거야. 되셨죠? 절대 이동시키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빵꾸 내는 거라 그랬잖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이제 뒷판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제 우리가 시간에 쫓길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월이 되고 문풀반 시즌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시간의 밀도가 되게 높다고.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일단 스케줄 관리가 무조건 핵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여러분 수험기간이 길어지시는 거예요. 되셨죠? 빨리 끝내실 거면 자, 이 스케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에 대한 건데, 자, 기출 분석은, 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문제를 양치기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좀 심리적으로 물론 좀 안정감을 주고, 물론 이제 많은 문제 푸는 게 아주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대책,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체계적인 문제풀이로 부족함을 자, 보완하라. 제가 이게 앞에 얘기랑 지금 뒤 얘기가 만난 건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너무 지엽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깨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는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틀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확인들을 계속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라든가 좀 디테일한 거에 좀 틀린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제를 풀고 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치기로 너무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랑 이게 만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문제의 유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고 나면 관리하실 때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어. 근데 문제를 봤더니 주어진 자료도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선지도 뭔지 다 알겠어. 그리고 풀었어. 그리고 결과도 맞았어. 그게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일단 상황 됐네. 자, 두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자, 주어진 자료나 선지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 그런데 풀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안타깝게 틀린 거야. 알았는데. 그럼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관리하실 때 보통 얘가 뭐로 분류되냐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실수로 분류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자, 사료라든가, 또는 선지를 읽을 때 좀 알쏭달쏭 했던 거야. 됐죠? 그런데 이제 풀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맞거나, 또는 뭐 틀리겠지. 근데 사실은 이 경우나,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형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를 보는 순간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태어나서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는 순간 신비롭고 놀라운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과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지 뭐. 근데 만약에 이게 찍어서 맞을 수는 있지. 왜냐면 확률은 어차피 25%니까. 근데 이건 사실 찍어서 맞은 거니까 맞아도 사실 맞은 게 아닌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유형을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됐죠? 네, 이렇게 이제, 자,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문제풀이를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실 때 꼭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가장 뭐에 주목하냐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4번에 사실은 가장 많이 주목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하고 이게 뭐냐를 뭐 문제다도 정리하든 뭐 어떻게 정리하든 하여튼 정리를 하실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리를 왜 해?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당연히 뭔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가장 주목하고 그 다음을 여길 보시잖아. 그리고 얘는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다음에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야. 여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얘가 중요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장 눈길을 뺏기는데 얘가 가장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이게 주어진 자료가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 말고 좀 공부한 사람들은 보면 일단 아주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디선가 본 듯하고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본 듯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면 기본적으로 걔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야. 굉장히 심하라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얘를 만날 일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가장 안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누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1번 일단 뺄게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주목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잘 모르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실수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저는 평생을 제가 19년 동안 수험생이랑 살아왔잖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조건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이야. 왜 그러냐면 얘를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실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시험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실수가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실력이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경우의 수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것 자체가 시험인 거야. 그거 전체가 시험인 거야.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면 내가 항상 실력 발휘가 안 됐다. 내가 자꾸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전체를 우리가 시험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건 사실 2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순위를 매긴다면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뭐 3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4번은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되셨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문풀반에 들어오면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오히려 공부의 방향이 좀 흐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내용을 정리하고 웬만큼 해놓고서는 문풀반에 가서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에 너무 많이 휘둘려서 그래.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실제로 근데 교수님 어차피 이거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지 않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비하고 놀라운 애들 근데 나오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나중에 뒤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운명이야.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찍어서 맞추면 돼.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문제풀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비중이 근데 실제로 이 공무원 시험을 보면 어느 정도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형화되어 있는 거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유형에 대한 이제 분석들, 이것들에 대한 자, 대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최근에 지금 이 분위기는 거의 지금 뭐 굳어진 분위기인데 한국사의 시작과 끝이 그냥 정치사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선사 포함해서 정치사가 거의 11문제 나와. 11문제 나와 있는데 올해 시험 중에는 딱 하나 예외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2015 국가직 7급. 여기 지금 7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7급은 예외였어요. 예, 7급은 정치사가 8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올해 7급이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사가 정치사만큼 나왔어. 그래서 문화사가 7개야. 그러니까 8, 7이니까 거의 대등한 비중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항상 마지막 고득점의 완성은 문화사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는 어쨌건 이제 또 문화사 조금 이제 좀 심화된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쨌건 최근의 경향은 일단은 정치사야. 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사야. 무조건 정치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사는 그러니까 처음 한국사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거부터 하잖아. 근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득점의 완성은 문화사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정치경제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올해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5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최근 3년간 경향을 완전히 깨버렸어. 그래서 사회경제사만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경향이 사회경제사가 거의 2문제, 3문제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뭐 한 10%로 줄어버린 거 아니야. 그런데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에는 7문제가 나왔어요. 경제사회사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긴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정치사. 되셨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사야. 그러니까 정치사에서 우리가 이제 늘 나온다라고, 그리고 너무 잘 나온다라고 말하는, 좀 이따 제가 출제경향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너무 나올 확률은 높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엄청나게 어렵지 않은 파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약간 정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는 절대 틀리지 마셔야 돼.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고대 정치 같은 경우에는 발해사. 그럼 발해사가 내용이 진짜 없거든. 근데 출제율은 너무 높거든. 근데 만약에 발해사를 틀렸다. 야, 그럼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발해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려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공민왕과 원가수 없기. 이게 출제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는 웬만큼 나와도 여러분 맞춰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조선 정치사에서는 누가 뭐래도 무조건 영종조거든. 그러면 영조와 정조는 무조건 한 문제야. 되셨죠? 그럼 이제 거기서는 웬만큼 어렵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답에 접근해 이제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그런 정치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사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출제율이 높은 애들, 그다음에 중요한 애들, 이런 거 위주로만 챙겨도 얘는 좀 만만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문화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올해 국가직 구급이 쉬웠거든요. 올해 국가직 구급이 쉬웠는데 그 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사 비중이 작았어. 그래서 문화사가 2문제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 구급에서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3문제 중에 그 문화사 2문제가 들어와. 그러니까 국가직 구급에서 올해 제일 유명했던 게 사실은 흑요석인데, 제가 좀 이따 흑요석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흑요석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심석고 놀라워 했어. 이건 무슨 돌이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렸던 2문제에 문화사가 들어와요. 하나가 맨날 나오는, 그래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원효의상 문제가 있는데, 그 원효의상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었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면 농서 문제예요. 농서. 그래서 실제 문화사를 공부해보면 진짜 특히 조선사로 넘어가면서 문화사에서 그 수많은 저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봤던 책 제목보다 더 많은 책의 제목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그 책 제목보다 진짜 토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사실 조금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2문제가 의외로 좀 틀렸다고. 그럼 올해 이제 지방직 구급은 어땠냐? 지방직 구급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악명 높은 문화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네스코, 그러니까 문화유산 중에 경주지구를 꺼내놓고서는 이 중에 남산지구에 소속하는 문화재를 골라봐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는 역대 최강인 것 같아요. 얘가 최강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뭐가 나왔냐? 서울시에서는 그 서울시에서 나왔던 문제, 문화사 문제 2문제가 또, 그러니까 이제 2문제, 가장 어려운 2문제가 사실은 문화사 문제예요. 하나가 뭐였냐면 백제문화재를 고르는 건데, 거기서 뭘 줬냐면 백률사 석등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야. 그걸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2차돈 순교비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2차돈 순교비라고 하면 아무도 안 틀린다고. 근데 백률사 석등이란 말을 안 쓰는 말이거든요. 잘. 근데 굳이 서울시에서 그 단어를 꺼내놓은 거야. 그거랑 창왕명 석조사리감, 그걸 이제 고르는 문제였는데, 사실 여기서도 실수가 좀 있죠. 그러니까 위덕왕을 창왕이라고 부르는데, 창왕하는 순간 자꾸 뭐가 생각나냐면, 그러니까 공민왕의 아들 우왕 밑에 창왕. 그럼 이거 고려 아니야? 뭐 이렇게 문제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또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사. 그러니까 이제 근대, 그러니까 민족문화 소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편에서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백안방의식과 그 다음에 단지신체호야. 이건 이제 무조건 나오거든요. 절대 틀리면 안 돼. 근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뭘 냈냐면 그걸 안 내고 문일평을 냈어요. 그래서 조선왕 운동을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안 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뭐냐면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인데, 올해 국가직 7급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문제들도 다 문화사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이거 이제 문제 넣어놨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선덕왕이 죽기 전에 예언했던 3가지. 사실은 이제 그 사료가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료를 실제로 이제 안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료가 작년에 어디서 나왔었냐면 한능검에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어디서 나왔었냐면
그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넣을 때 경찰직이랑 경찰 간부 문제도 다 집어넣는다고. 왜냐면 한번 보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로 이제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게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어느 왕을 말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눈치로 이게 말하는 게 당나라 황제가 짝이 없음을 조롱한 것 같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사료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거 여왕인 것 같아 라고 예를 들어 대충 눈치로 푸셔도 밑에 선지도 되게 잔인해. 그래서 밑에 선지를 읽어보면 밑에 선지들이 그러니까 신라의 여왕이 총출동한 거야. 그래서 선동여왕 선지도 있었고 진동여왕도 있었고 진성여왕도 있었어. 그러니까 출제자가 진짜 답을 안 주겠다는 거야. 못 맞히게 틀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완전 의도 속에서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올해 사실은 7급 국가직 문제 중에 문화사 문제로 해서 되게 어려운 문제였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나오는 문화재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조선시대 건축물을 물어보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찍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원구단. 원구단이 그래도 가장 익숙하죠. 원구. 그러니까 땅. 그리고 원. 하늘이 원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하늘에 제천행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원구단과 관련된 거. 근데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이 장난이 아니야. 그 다음이 이제 이제 조선의 역대 국왕들을 모시는 사실은 어진. 여러분 어진이라는 거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어진은 왕의 초상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얼굴. 그래서 그 어진을 모시는 게 사실은 그 건물이 선원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원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안 해본 문제지. 되셨죠? 거기다 또 뭘 물어봤냐면 장충단을 물어봤다고. 되셨죠? 그래서 장충당 공원? 뭐 그런 노래는 한번 어디선가 물론 이제 그런 노래 부르고 다니면 이상하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장충단에 대해서 물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문화재를 그렇게까지 그러면 뭐 남아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올해 나왔었어요. 되셨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여튼 정치사에서는 일단 물러서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문화사는 너무 한 방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체킹하고 마무리하고 또 문제 풀다 체킹하고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가는 거야.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정치사랑 문화사 얘기 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핵심 유형 끝장내기는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1월 문제풀이반은 그러니까 저랑 지금 이거 작년에서도 여기 지금 현재 저랑 이거 수업 하셨던 분 계시거든요. 자 하셨던 분 계신데 올해 제가 또 좀 형태를 많이 바꿨어요. 그런데 핵끝 유형 그러니까 문제 풀이반의 기본적인 형태는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유지가 돼요. 큰 틀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생각해도 1월 단원별 문제풀이반 핵급반은 사실은 구성이 너무 좋아. 그래서 별로, 저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별로 바꿀 게 없어. 그런데 이제 뭘 드러냈냐면 문제를 정말 많이 드러냈어요. 그래서 문제 제가 진짜 50% 정도 바꿨어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문제풀이반 하는 그 노량진에 하는 교수님들 중에 실제로 사실은 작년 문제풀이반 대비해서 다시 똑같은 형태로 들어오는데 문제 50%씩 바꾸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고 핵복사와 함께 그래서 저희 또 연구실 선생님들도 많이 수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대표 유형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많이 나왔던 걸 먼저 제가 표로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대표 유형을 문제를 풀고 서머리를 하고 연습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그럼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제가 보여드려요. 이 단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대표 유형을 하나 꺼내놔요. 그러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고대 정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다. 그럼 이걸 보여드리죠. 그럼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머리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로 해서 제가 서머리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거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대표 유형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3-1, 3-2, 3-3, 3-4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로 가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거는 기출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대표 유형과 최근의 기출 하나를 넣어놨고 나머지는 저 연구실에서 다
만든 문제야. 그런데 요것들은 이전의 기출을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문제까지 고려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조금씩 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인 것 같은데 물어보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 안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잡은 거야. 그럼 이제 올해 교재는 뭐가 바꿨냐, 뭘 바꿨냐, 이 문제들을 제가 대부분 다 바꿨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 특별한 경우에 살려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작년에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죠.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답이 뒤에 있으니까 답 맞히기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또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또 바꿨어. 그래서 이번에 책의 판형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보시면 똑같은, 그러니까 B5 형태인데 옆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높지 않고요. 옆으로 길어. 그래서 날개단을 만들었어. 그래서 날개단에다가 해설을 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점하시기 편하게 답은 우측, 모든 페이지의 우측 하단에다가 제가 통일성 있게 넣어놨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자, 채점이 되도록, 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유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습이 끝난 거지. 그래서 각 단원별로 이런 유형들이 예를 들어 4개, 보통 5개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대표 유형을 끝내고,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한능검이나 또는 수능 문제들이 이쪽으로 자꾸 넘어오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이 문제도 나중에 뒤에도 또 다른 샘플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진짜 그대로 갖다 썼어요. 진짜 선지 하나 빼고. 되셨죠? 그래서 자, 최근에 뭐 수능 문제라든가 한능검 문제들, 우리한테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하나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나면 최근에 수능 문제, 그 다음에 한능검 문제들을 넣어왔어요. 똑같이 해설은 옆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해놨고요. 자, 이러고 나면 하나의 유형이 끝나는, 하나의 단원이 끝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고대 정치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중세 정치가 끝나는 거지. 그럼 이제 큰 단원 하나가 끝났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원에 뭐가 들어오냐면 실전편이 들어와. 그래서 실전편, 제가 비기편이라고 이름을 잡았는데, 실전 비기편이 들어오는데, 여기 비기편은 또 어떻게 제가 구성을 해놨냐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비기편을 그냥 문제가 딱 20번으로 끝나지 않고 22번을 가는 경우도 있고 18번을 가는 경우도 있어.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20문항으로 제가 딱 맞췄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1회분을 푸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그러니까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될 걸 보여드리는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고대 정치에서 다루지 못한 그 주제는 제가 여기다가 다 넣어놨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요걸 한 세트로 해서 요 실전편 20문제까지 이제 풀고 나면 일단 빠지는 주제가 없게끔. 되셨죠?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주제가 빠지지 않도록 계속 체크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전 감각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교재가 제가 옆으로 넓어졌기 때문에 다단 구성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1단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요번에는 좀 더 시험지 느낌이 나도록 제가 다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기 이제 추가되는 컨텐츠들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이제 mp3 파일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냥. 이거 하면 또 시간 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무료로 진행 중이거든? 그래서 다운받아서 하면 돼. 되셨죠? 열심히 하면 돼. 되셨죠? 네, 그래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mp3 파일은 여러분 2가지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사 읽어주는 남자, 처음에 제가 압축해서 혼자, 그 남자가 저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제 막판에 문제풀이반이 되면 보이는 mp3 파일. 그래서 가장 어려운 내용, 무장독립전쟁이라든가, 농서라든가, 의서라든가, 또는 뭐 성리학이라든가, 현대사 연표라든가, 이런 거 어려운 거를 제가 시즌2 보이는 mp3 파일로 만들어 놨잖아. 근데 이걸 보시다가 아무래도 앱을 통해서 보셔야 되니까, 그냥 나는 몇 번 봤는데 그냥 소리로만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음성 파일을 따서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시즌2, 그러니까 보이는 mp3 파일을 나는 화면 안 보고 내 핸드폰에 넣어다니면서 소리만 듣겠다, 이러신 분들은 카페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만들어놨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제가 어쨌건 1, 2월 반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가 점수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준비한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떻게 따라 들어올 거냐면, 첫 번째 초코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 페이퍼, 복수 페이퍼가 있는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 시간 실전 단원 평가를 볼 거예요. 매주 시험 볼 거예요. 매주 시험. 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건 제가 단원별로
진도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진도가 뭐랑 맞물려 있냐면 제 문제풀이반 진행되는 거랑 맞물려 있어. 그래서 한국사만 여러분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스케줄 관리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꽂히면 망하는 거야. 절대 꽂히면 안 돼. 되셨죠?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 한국사만 하시면 안 된다니까.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어쩜 그렇게 표정들이 그래? 자, 다시. 그러니까 5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그러니까 공통과목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되는 순간은 행정법, 행정학, 사회, 과학, 수학 여러분의 선택 과목을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마지막에 결국 무슨 얘기 나오냐면 나 행정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5과목을 돌린다는 게 그렇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과 끝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줄 관리야. 그러니까 항상 스케줄표를 보셔야 돼. 여러분 잊으시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그리고 공부는요, 절대 감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꽂히면 안 돼. 그냥 필로 가는 게 아니야. 되셨죠? 그러니까 항상 냉정하게 스케줄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객관적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될 거니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단원별로 매주 나갈 거야. 얘가 뭐냐면 그 복습페이퍼, 컨닝페이퍼인데 저랑 해법국사이신 분들 이거 다 알잖아. 근데 해법국사랑은 달라. 이거는 문제풀이반 전용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전에 제가 들었던 복습페이퍼, 컨닝페이퍼는 앞뒤가 세트지. 이번에는 양옆이 세트야.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 이제 지하철이나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실 때 보시기 좋게 접어서 보시면 돼요. 접어서. 그래서 여기를 접도록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다 최근 기출선지. 그리고 또 올해 버전 더 제가 추가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OX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O는 맞는 문장이니까 설명이 없고, 그리고 X에 대한 설명만 있으면 되죠. 맞게 바꿔주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주요 기출선지를 통해서 다시 시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매주 매 시간 초코칩이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컨닝페이퍼, 복습페이퍼가 나갈 거고. 자, 두 번째는 초코칩인데, 자, 이제 워낙 제가 뭐 이름 짓는 거 좋아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제가 앞머리 딴 거예요. 초이스 앤 컨센트레이션 메모리 칩에서 따온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고득점의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화사에서 좀 디테일한 내용들만 따로 잡았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물론 여러분 교재 다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여기는 주제별로만 시대를 무시하고 묶어놨어요. 그래서 인쇄소는 인쇄소, 역법은 역법, 화폐는 화폐, 농서는 농서 그렇게 다 묶어놨어요. 되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그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그래서 올해도 제가 손을 조금 댔는데 가장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뭘 했었냐면 이 초코칩 중에 중간 시리즈 중에 뭐가 나오냐면 구강별로 정리하는 게 나와요. 구강별로. 그래서 구강별은 제가 작년이랑 똑같이 갈 거야. 어떻게 했냐면 고려의 구강이랑 조선의 구강만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에 뭐 예를 들어 광종이다, 성종이다 그러면 이제 맨날 외우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놈은 무슨 뭐 과거제도 뭐 노비한 거 뭐 그런 건 싹 다 뺐어요. 그런 건 싹 다 뺐고 그건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딱 뭐만 넣어놨냐면 고려의 구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광종이면 광종, 그 다음에 성종이면 성종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의 구강, 뭐 효종이면 효종, 그 다음에 현종이면 현종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표를 만들어서 효종과 성종 시기에 있었던 그러니까 문화만 정리해 놓은 거야. 다른 거 다 드러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러면 정상기의 동지도 뭐야? 그럼 대부분 다 알잖아. 정상기의 동지도가 뭐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축척,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잖아. 그게 우리 다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기의 동지도가 언제야? 다음 지도가 만들어졌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그러면 멍한 거지. 그럼 이제 주어진 자료도 알아? 그 다음에 1번 선 읽어봤더니 숙종이야. 2번 읽어봤더니 영조고, 3번 읽어봤더니 정조고, 그 다음에 4번 읽어봤더니 순조야. 그러니까 그 지금 뭐야? 주어진 자료는 뭐야? 주어진 자료는 정상기의 동국지도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도 알고 선지도 다 알고 내가 모르는 거 딱 하나야. 뭐만 몰라? 답만 몰라. 답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 빼고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슬픈 드라마가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최근에 정치사에서 사실은 문화, 국왕이랑 연결해서 디테일하게 찍어 들어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도록 제가 초코칩 요 시리즈 중에 여기 하나 나갈 거야. 되셨죠? 그리고 여기 이제 사실은 제가 해보면 이제 작년에도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추가시킨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네스코 문화재. 그러니까 유네스코 관련된 문화재랑 이거 말고 또 문화재.
문제 중에 아까 제가 올해도 나왔지만 이런 문제 있잖아. 그러니까 장충단이 뭐야? 이런 거. 선원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선원전이 그러니까 창덕궁에 있는 거야? 경복궁에 있는 거야? 경희궁에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손이 찍어 들어오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초코칩으로 준비했어요. 되셨죠? 그런데 제가 물론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그런데 제가 이걸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삼았냐면 일단 그 우리 기출문제. 기출문제에서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도 물어본 게 이제 물어봤던 적이 있는 애들, 얘네들을 제가 뽑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실은 이 유형은 수능에도 없습니다. 수능에도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올해 뭐 7급도 그랬고 9급에서 이런 문제들 찍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주지구 중에 남산지구 찾아봐라.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역대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누가 뭐래도 한능검이야. 그래서 이거 사실 이건 한능검이거든. 그래서 한능검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까지 나왔던 역대 한능검 주제를 다 뽑았어요. 이거와 관련된 주제만 다 뽑았어. 되셨죠?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다고 이걸 그래서 그 주제를 다 초코칩을 만들어? 그럼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여러분 시험에 걸릴 확률이 있는 애들, 그 우리 시험에 넘어올 만한 애들만 제가 좀 체크를 했어요. 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요 부분은 문화산학 카페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릴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걸 누가 외워? 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번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되셨죠? 그래서 일단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거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가면 사실은 출제자도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조절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대충 보고만 가면 대충 때려서 맞출 수 있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초코칩을 준비할 거고 이거 매주 나갈 거야. 매 시간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사료 페이퍼 나갑니다. 사료 페이퍼는 이제 요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사료들 있잖아요. 그 사료에서 제가 뭐만 했냐면 사료를 늘렸어. 그래서 앞뒤를 다 보여드리는 거죠. 되셨죠? 특히 요즘에 뭐 최승로의 시무시팔조 보면 시무시팔조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7급이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요즘에 이게 9급에도 불똥이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시팔조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자꾸 물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료를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보통 보는 고대목 말고 앞뒤로도 무슨 내용이 있는지 좀 보고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사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료에 대한 예를 들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사료가 나오면 사료 자체로 그냥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문프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릴 건데 사료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진짜 해석하다 여러분 역사학자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 답이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 시간에 힌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걔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걔로 답이 나오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 답은 요 뒷페이지를 보면 뒷페이지에 다 관련된 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문제에 가장 꼭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핵심적인 사료의 키워드를 제가 해설에다 따로 넣어놨어요. 뒷면을 넘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실제로 답이 나오는 그 단어, 그 키워드랑 여러분들이 풀 때 그 푸셨던 키워드랑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통해서 사료에 대한 두려움을 제가 없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건 시험입니다. 매주. 요거 이제 단원별로 보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됐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해설지에 제가 항상 요거 드릴 거예요. 단원별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요것만 보세요. 이게 문제 번호거든요. 넘버링. 그래서 요것만 이제 보셔도 내가 틀린 문제가 3문제인데 3문제가 다 어느 쪽에 주로 집중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아,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하구나 바로바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해설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수업 시간에 요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물론 해설 강의도 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1, 2월에 자, 유형별, 자, 문제풀이 이게 핵급반이고요. 자, 3월에는 뭐 간단하게 동영할 거고 마지막 4월에 최종 파이널 할 거예요. 향후에 이제 문제풀이반 얘기였는데 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잠깐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면 2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제 유형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했느냐, 내가 지금 몇 점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심리전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심리전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험 당일날 몇 점을 맞을 거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 시험은 더 심리전이 극대화되어 있는 게 이게 수능이랑은 달라. 여러분 수능은요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 이 시험은 그게 없다니까. 그래서 심리전이 더 극대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분 또는 140분을 주고 그냥 끝까지 달리는 거야. 그리고 OMR 카드 내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는 시험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수험생이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준비하신 시간들이 다 다른 분들이 여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험생은요 무조건 시간은 부족한 거고 할 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명제로 보니까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만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할 게 많은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방법이 뭘 것 같아? 뭐야? 에? 플러스 365? 또 플러스 365? 여러분 그러면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 그래도 해결 안 돼. 여러분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시험을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지 않는 한, 시험을 보는 한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믿으셔야 돼. 되셨죠? 그리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뭐 시험에 운이 없다 이런 거 혹시라도 입 밖으로 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뭐 나는 근데 저는요 뭐 학교 대학 갈 때도요 원래 좀 했는데 수능 시험날 막 쳐서 만약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럼 빨리 그만두세요. 주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되셨죠? 여러분 나도 믿지 않는 일이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하면서 매일 이제 많이 또 실망도 하잖아. 근데 그건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상황에 직면한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뭐 잠깐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 문제들 그 다음에 최근에 신경향들 그런 문제들을 제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보면서 자 하나씩 좀 제가 좀 체킹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자 2부에 진행하겠습니다. 2부에 진행할게요.